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핫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통일이나 뭐 북한 문학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 무겁게 말고 대중적으로 인문적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역사 쪽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뭐 연결, 변화, 뭐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모든 것의 주체는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건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어떤 이해, 인간적인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어릴 때 방공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아서 북한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또리 장군에 나왔지만 돼지가 왕이고 그 밑에 늑대와 여우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처음으로 깨진 게 저는 1999년이랑 2000년 같아요. 99년에 뭐가 나왔냐면 쉬리가 나왔고요. 2000년에 그 공동경비구역 JSA가 나왔거든요. 쉬리에는 그 김윤진 씨가 역할을 했던 그 북한 첩보원이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를 띠고 있는 걸로 드러나서 야 인간이구나.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오경필 중사,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그런 오경필 중사가 김광석 얘기하고 초코파 얘기하고 이럴 때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송강호 씨 같은 연기 잘했죠. 네, 대단했죠. 그래서 아마 깨진 게 그때 2000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개방이 되기도 했고 많이 인식이 바뀌었죠. 저는 항상 그 학교마다 포스터 컬러 가지고 이게 그림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북한 사람 뿔 하나 더 그리면 더 잘했다고 막 얘기해주고. 그때 그게 우리 일이었죠. 뭐 네. 70년대 늘 방공 포스터. 그 다 쓰고 나면 포스트 컬러 색깔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빨간색만 빨간색만 없어요. 그렇죠. 빨간색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요즘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요즘에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좀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실제로도 나타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영화에 또 영향이 네네. 없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강철비 얘기했었지만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하고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둘이서 앉아서 국수 먹는 장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은 대치하는 사람이어서 마주 앉아서 국수를 먹는 걸 묘사를 하는데 그때는 수갑이 차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나란히 앉아서 국수를 먹어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그게 상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의 자리배치 하나도 그런 의미로 네.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의형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강동원 네. 씨라도 좀 불편했어요. 아, 그 바로 그런 아까 이것 또한 또 그 뒤집어진 오류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난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 공작원 정원들도 많았어요. 살면서 뉴스에서나 봤지 한 번도 네. 봤 근데 근데- 강동원 같이 생긴 사람이 없었다니. 저는 강동원처럼 오히려- 생긴 사람은 한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작원이나 별로 그래서 저는 없어요.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몰입에 방해가 되는. 실제로 강철비 양우석 감독이 이런 어떤 의도적인 어떤 캐스팅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얘기 라고 하셨어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네. 괜찮은데 좋지 않을 때는 배우의 얼굴로라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강동원이나 공유 씨나 그런 정우성. 정우성 같은 배우들의 마음을 역할은 열리죠.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인 거지. 네. 뭔가 그 다른 김수현 씨도 빠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이미지라는 게 이제 잘생긴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강직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배우들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남한 배우 유해진 씨, 뭐 곽도원 씨 이런 분들은 강직하다기보다는 유들유들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우성 씨나 공유 씨나 김수현 씨나 이런 분들은 뭔가 깎여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강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을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문화와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뭐 북한의 영화들은 현재 뭐 보신 작품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거는 이제 북한 영화는 아니고 이제 북한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이제 북한에 합작 들어가서 제작해서 이제 약간 합작식으로
했던 영화 중에 김동무 하늘을 날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북한 뭐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니까 뭐 억지로 재미도 없는데 막 졸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거기 가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약간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노총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매일 구박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랑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화도 비슷하고 아, 뭐 이렇게 주거 형태 이런 것도 주거 좀- 형태도 비슷하고 가면은 이제 뭐 마루가 이제 그냥 그 하나의 어떤 사람들 모이는 데여서 이제 막 엄마가 밥 차려주고 뭐 그 구박받고 뭐 이런 공간 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그 북한 억양이 있어서 네. 우리가 북한 영화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 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단막극 보듯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공간을 보시는구나. 대사나 이런 거가 뭐 어떤 어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우리가 익숙해하지 않는 그 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우리가 왜 요즘 이제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그 아나운서의 그 네. 앵커의 톤 그걸 들으면 굉장히 가식 있다고 이제 좀 하는 것도 약간의 과장됐다고 이제,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사실 조금 거슬리죠. 너무 오버한다는 톤이 느낌이 달라서. 들고 예. 남북이 그렇습니다. 뭐 영화도 있었고 문학 작품도 있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분단의 현실을 알려주는 또 주된 캐릭터 그런 사람이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아마 김순남이라는 작곡가면 누군지 그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테지만요. 나중에 백남존 선생이 신은 조선에게 김순남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도로 빼앗아갔다. 라는 유명한 말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왜 천재였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서구의 모든 음악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다시 한국 정법을 창조적으로 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쟁가에서부터 예술가곡, 교향곡, 오페라까지를 다 커버한 사람이에요. 근데 좌익으로 몰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월북을 선택을 했고 북한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김순남의 인민항쟁은 사실은 대구 인민항쟁을 기린 노래거든요. 46년. 그 노래를 북한의 국가와 같은 예우를 줬습니다. 근데 1953년에 이제 남록의 숙청 과정에서 임화라든지 김남청 같은 남록의 시인 소설가 다 처형되는데 이분은 사형은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형보다 더 잔인한 판결을 받습니다. 작곡을 하지 말 것.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예술사에서도 삭제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월북을 했으니까 삭제됐고 북한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처럼 요즘은 이 분단의 가장 그 모순과 비극을 보여주는 최인 소설 광장 내용을 들은 것 바로 같아요. 그런 그것의 네. 하여튼 제 오랜 꿈이 이 사람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네.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남이라는 인물. 뭐 이렇게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아픔을 가진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혹시나 뭐 저 문학에서는 뭐 대표적인 작가가 백석 백석이죠. 작가인 것 같고요. 그 백석이라는 그 연극 보셨어요? 네, 봤죠. 네. 지금 그 연극도 정말 백석 평전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안도현 씨. 네네네. 백석이 뭘 상징하나 생각을 해보면 백석이 상징했던 건 서정과 평화, 고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서정과 고향인 것 같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시 중에 국수라는 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국수라는 시가 냉면의 원형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라는 시의 중간에 보면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슴슴하고 수수한 맛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맛 표현이 그게 저는 고향의 맛 네. 그리고 그 수수한 맛인데 오랫동안 기억 남는 그런 생각을 하면 백석이라는 시인이 다시 교류를 하면 또 재평가될 만한 때가 오지 않을까. 한때는 또 금지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작가였었는데. 지금 이미 뭐 지금은 많이 이제 젊은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제일 백석 좋아하는 시인이 시인이니까. 백석이죠. 사랑 고백할 때 그 항상 인용되는 그 문구도 있잖아요. 워낙 불꽃 같은 사랑을 하셨던 분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잘생겼잖아요. 네, 엄청 잘생긴. 김순남도 그 당시 이제 좀 장한 3대 미남 중 약간 문학과 음악계가 지금 대결 구도를 그래서 벌이고 이게 있는 거. 뭔가 이게 좀 약간 미남 대결이네. 그때도요 참 진짜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 그래서 강동원 이런 캐스팅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거 싫어하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반감 있으시고. 잘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죠. 총 맞았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겠군요. 네. 저는 오상훈 씨. 저는 오상 저는 예외입니다. 모든 법제는 예외가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사실 뭐 저희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통일의 아, 종사.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이분 오늘 이번 저희가 일반인이 아닌 결론적으로 걸로 결론적으로 지금 그게 잠정적으로는 조금 그 네.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세대 때는 조금 좀 더 그 다른 이야기들로서 남북의 문제, 뭐 통일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뭐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큰 이득을 보는 느낌이에요. 예, 이런 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담식 다 가보시고. 아니 근데 오늘 가면 불법이 체포돼요, 선생님. 북의 전망을 얘기하시는 거랑 우리 보고 북한 한번 갔다 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북핵 인싸이신 것 같아요. 자주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령 주신 거 아니에요? 갔다 오라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하면서 가장 또 많이 나온 얘기가 남과 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서로의 이해하려는 어떤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의 거리를 좀 더 좁히는 기회가 됐길 바라면서요. 오늘 감성 토크 굿피스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